중요 지수인 경기 동향지수의 8월분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보고에서 향후 일본 경제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가장 심각한 단계인 악화를 발표,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 기사 내용과 5채널 반응입니다. 반응 보시겠습니다. 경기 판단 4개월 만에 가장 심각한 악화로 하향 조정. 내각부는 7일 경기 전체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8월분 경기 동향지수 속보에서 경기의 기조 판단을 여태까지의 하락 멈춤에서 악화로 하향 조정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4개월 만의 악화 판단이다. 기조 판단 중에서도 악화는 가장 심각한 내용. 소비세 증세 실시로 경기 침체 리스크가 더욱 거세지고 있어 정책 대응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듯하다. 7월에 공표된 경기 동향지수 속보치에서는 경기 현상을 보여주는 일치지수가 전월보다 0.4포인트 낮은 99.3이었다. 미중 무역 마찰 격화 등이 배경에 있었다. 숨기질 못한 건가? 아무리 애써봐도 날조를 못했나 보구나. 10월 1일에 소비세 증세했으니 이제 아무래도 상관없었나 보지. 그래, 증세했으니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없어진 거겠지. 증세하고 나서 발표할 것 같더라. 실제로는 증세하기 전부터 경기가 나빴었는데 말이야. 식당 경영하고 있는데 5월부터 최악이었어. 앞으로는 더 나빠지겠지. 국민 소비 의욕을 깎아먹는 증세를 해놓곤 경기가 좋아지길 바란다니 머리가 좀. 아베짱, 소비세 증세에도 경기는 나빠지지 않을 거라며? 또 거짓말한 거야? 증세하기 전부터 악화된 거니 세이. 8월 통계내 시점에서 악화니 9, 10월의 악화는 증세 탓이 아니라는 스토리거든. 왠지 저번 달부터 급속하게 나빠진 느낌이 들어. 우울하구나 하면서 뉴스 봤는데 한국 LG는 3분기 결산이 꽤 좋았다네? 일본어 제발. 악화로 해두면 남은 건 올라가는 일뿐이니 9월부터 쭉 완만하게 회복세라 증세 영향은 없었습니다. 하는 시나리오겠지. 이미 훨씬 전부터 악화돼 있었거든. 새삼스레 뭔 소리래? 일본에 있는 건 4가지 사계절이 아니라 죽을 사계절이었군. 그렇다면 세수가 줄어들 테니 다시금 소비세를 올리지 않으면 안 되겠어. 제 때와 비슷한 수치라니. 이번 건 증세 전의 수치잖아. 그럼 증세 후엔 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경기가 나쁘다고 생각하니 나쁜 것처럼 느껴지는 것뿐이야. 기분 탓일 뿐인데 실제로는 주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경기는 순조롭게 회복 중이라고? 주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경기가 나쁘다고 떠들어대는 어그로에 말려들고 있는 것뿐. 실제로는 호경기인데. 침묵의 넷윅. 속보에서 이러면 어떻게 해? 숫자를 좀 더 마사지해야지. 속보치 발표에 1개월 이상 걸린 건 증세 전에 악화라고 발표하기 싫어서 그랬던 거야. 국난 돌파, 라는 소린 뭐였던 거야? 국난에 스스로 돌입한 꼴이잖아. 일단 돌입하지 않으면 돌파할 수도 없지. 디플레 탈출했다면서 은행 금리가 0.001%인걸. 이건 그냥 디플레잖아. 호경기라며? 호경기라 소비세 올린 거라며? 일부러 그러는 거지. 일본 경기가 좋아지는 꼴을 보고 싶지 않은 거지. 아베 정말로 미중 무역 마찰이 원인인 거야? 의회에서 경기는 나쁘지 않다고 결의하면 되리. 표현이 미지근한 거 아니야. 악화가 아니라 사상최악 아니고. 뇌물유치 올림픽 이후에는 어찌 될지. 8월분 경기 동향 지수가 요거야? 9월엔 증세 직전 막판 수요로 약간 부양 예정. 10월 이후에는 지옥의 불경기가 계속되겠지. 이게 아직 올림픽 전이라는 절망감. 셀프 경제 제재 중인 아베. 잃어버린 30년 지금 시작합니다. 8월엔 한국 불매운동과 일본 보이콧 영향이 꽤 있었던 거 아니야? 아직 선언에 불과해. 내 누익. 이런 얘긴 집어치고 한국 얘기나 하자. 원래부터 쭉 악화였던 걸 소비세 탓으로 돌리는 것뿐. 찜하다. 증세했는데 경기 악화로 정부 수입이 줄어든다고 쇼? 지금 국회에서 아베가 호경기라 했으니 다들 안심해도 돼. 아베상을 믿지 못하는 매국노들은 일본에서 나가버려. 아니 너네들 한국 경제가 끝장났다더니? 이래서야 일본이 끝나버린 거잖아. 크크크. 이번 주는 정부 부처와 언론들 간의 회식이 늘어나겠구나. 아베노믹스 아직도 하고 있었어? 이게 바로 내 누익들이 원하던 세상. 8월 경기 판단이잖아. 소비세 증세 탓이 아니야. 한국인 관광객들이 줄어든 탓이라고. 지금이야말로 아베 총리를 응원해야지. 소비세를 더 올리면 경기가 더 좋아질 터인데. 나도 내 부익이나 되어 현실을 잊어버릴까. 아무도 행동하지 않는 국가인이 완만한 죽음을 기다릴 뿐이지. 한국 험담에 몰두하면서 그저 견딜 뿐. 정치가들도 평민들도. 이런 일본에 딱 어울리는 사자성어가 생각이 납니다. 조삼모사. 하긴 그 원숭이들은 아침에 적게준다고 화를 내기도 했으니. 이 닛산이 여러분 잘 나가는 회사입니다. 일본에서 처음에. 왜 잘 나가냐면은 닛산이 일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판매의 토요타, 기술의 닛산 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기술력 하나만큼은 닛산이 기가 막힌데 정말 차를 못 파네요. 분명 토요타보다 차가 좋은데 왜 이 차는 잘 안 팔렸을까? 항상 토요타한테 넘버원을 줬습니다. 닛산 자체가 거의.
그래서 이 닛산이 상당히 많은 그 뭐라 해야 되냐, 일본에서도 팬층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치 쪽에 있는 이 회사가 이제 그 나고야 쪽인 토요타고, 그래서 요코하마 쪽이 이제 이 닛산이거든요. 광동 쪽이. 자, 그래서 이제 이 닛산이 토요타랑 경쟁을 많이 하면서 언젠가 토요타를 뛰어넘겠어 라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닛산은 1999년에 파산까지는 아니지만 불란서 기업에게 넘어갔다고 하면 일본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잘 안 써요. 자존심 있는지. 아니, 어떻게 닛산이라는 차를 가져갔어요? 참고로 당시에 르노보다 닛산이 훨씬 큰 기업입니다. 토요타랑 일본 시장을 양분을 하고, 그래도 나름 닛산 자동차라면 내밀려가 있었을 것 같은데, 아니 도대체 60년대부터 90년대 닛산이란 회사가 불란서한테 넘어갈까지 뭔 일이 있었나요? 도대체 무슨 일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첫 번째로 일본에 많은 사람들이 꼽고, 저도 대학교 때 자동차 관련으로 연구를 할 때 이 사례를 좀 썼거든요. 우리나라에 이 이야기가 좀 돌았을 겁니다. 귀족, 노족. 일본에 노조 귀족, 노동 귀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만들어낸 노동조합이 닛산 자동차입니다. 일본 자동차 기업, 일본 제조업 기업 중에 제일 강성 노조가 일본 역사상 닛산입니다. 60년대, 90년대까지 걸쳐가지고 닛산이라는 자동차는 강성 노조. 어떤 예가 있었냐면, 노조의 허락 없이 신제품 라인에 투여 불가, 판매 불가. 어째 우리 허락을 받지 않고 닛산 자동차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려고 합니까? 우리 노조랑 합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70년대 닛산 노조는 이미 실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사 관계가 상당히 이슈가 된 곳입니다. 어떤 의미로 회사, 이게 노동조합이라는 자체가 회사랑 같이 공생을 하게 되면은 순기능을 하죠.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회사에 어떻게 맞춰가지고 같이 일하면 되는데, 닛산 같은 경우에는 아니에요. 노동자가 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회사가 어떠한 일을 하게 될 때라도 무조건 노조의 허락을 맡아야 되고 노조 우선이 되는 게 이 닛산이었어요. 이게 일단 첫 번째 닛산의 문제였죠. 그럼 두 번째, 제가 기술의 닛산이라고 그랬죠. 기술의 닛산. 이 닛산이 901 전략이 있습니다. 닛산이 901. 이게 뭐냐면은 90년대에 넘버1이 된다가 예전 닛산의 목표였어요. 이게 닛산 전략이었는데, 닛산이 기술의 닛산이라 제가 눈을 얘기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로는 이 사람들이 기술에만 엄청나게 고착해서 일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원가 계산 하지 않고 기술, 좋은 차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차가 많이 팔리더라도 그렇게 이익이 높지가 않아요. 그런데 노동조합은 강하고 고정비는 많이 나가고 하다 보니까 이 회사가 정말 총체적 난국에 빠지게 됩니다. 토요타랑 이겨야 되니까 차의 품질을 올리고 정말 기가 막힌 차를 만들겠어, 닛산. 이 차는 대박이야. 근데 그 차가 많이 팔리나요? 많이 팔리지가 않아요. 정말 좋은 차를 만들어도 같은 동급에는 예를 들어 토요타의 코롤라 이런 게 있어가지고 지고 이길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차 투자하는 거 닛산이 많았는데 효율이 안 좋죠, 닛산 자체가. 그러면은 점점 기업의 채선성이라는 표현을 쓰죠. 떨어집니다. 그죠. 돈이 남아나질 않아요. 닛산이란 그룹이 방망경영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 닛산이 거기다가 여러분 종신고용입니다. 사업을 확장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계속 뽑아요. 사람은 뽑는데 사람이 안 나가요. 왜? 종신고용이잖아. 정년 퇴임할 때까지 안 나가요. 어떻게 됩니까? 회사가 고정비, 아니면 인건비 계속 늘어나죠. 사업 확장하면 현지 인건비도 늘어나. 그런데 기술 그거 기술 투자비, 그다음에 자재비. 그런데 판매 단가는 어떻게 토요타랑 맞춰야 돼. 저스트 인 타임을 하는 토요타랑 비슷하게 가격을 안 맞추고는 차가 팔리지 않아요. 어떻게? 토요타처럼 미친듯이 원가 절감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일본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게 합니다. 닛산은 누가 봐도 시한폭탄이었다. 일단 닛산이 부채 비율이 엄청 올라갑니다. 이게 조 단위를 넘어서 부채 비율이 올라가거든요, 닛산 산에. 자, 그래서 이 닛산이 미국 자동차 기업을 찾아다닙니다. 저희 힘듭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래, 닛산이야? 그래, 너희 우리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들에게 이 닛산이 SOS를 쳐다가 빠꾸를 당합니다. 돌아가. 일본에서도 이 닛산의 적자 폭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은데, 이게 대충 알려진 말은 누적 적자 폭이 2조 엔이라고 합니다. 일본 내에서도 아주 그 차가운 시선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동조합도 나름 강력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일본 기업들이 이 닛산에 손을 못 댑니다. 왜? 괜히 저 닛산 저거 잘못 들어갔다가 우리 기업들이잖아. 우리 기업들 저 물들라. 너무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애물단지 같은 존재죠. 닛산 자체가 당시에. 부채는 부채대로 많아. 강성노조야. 미국에서도 쳐다보지도 않아. 그런데 그때 당시에 불란서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르노라는 자동차 그룹도 상당히 90년대 경쟁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르노의 일명 목베기 장인, 흔히 말하는 프랑스산 길로틴 까를로스 공, 르노라는 회사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길로틴으로 쳐낸 이 카를로스 공이라는 사람 덕분에 르노가 경영을 회복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길로틴으로 쳐버리다 보니까 기술진이 없어. 그런데 전 세계 시장 둘러보니까 저기 저 동양에 저 섬나라에 저 기술의 닛산? 테크닉 닛산 왔죠? 봉주? 왜? 꼬막 딸내 부이러 오는 거야. 왜? 이게 웃을 일인가? 봉주로 이러고 들어온 거예요. 테크니컬한 여기 기업이 하나 있다 들었는데 예, 저희입니다. 이러고 딱 오는 거예요. 닛산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 저희는 이제 그 미국 성님들한테도 거절당하고 저기 그런데 노브라블라 메르시 주댐이야. 너의 그 2조엔 부채 상관없어. 왜 상관없을까? 이미 불란서에서 유명한 불란서산 길로틴을 들고 일본에 온 거야. 일본은 옛날에 사무라이가 목을 자르는데 칼로 잘랐거든. 근데 이번 불란서에서 길로틴을 들고 들어온 거야 이제. 우리 불란서산 길로틴 들고 온다. 문제 없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99년에 이 르노가 닛산에 자금 조달하면서 닛산을 어떻게 합니까? 사실상 그래도 사들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아주 그때부터 사자마자 바로 이 카를로스 공이라는 닛산 일본 기업이었는데 갑자기 이 닛산에 길로틴을 딱 들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닛산이 내가 이제 닛산의 총수다. 예, 안녕하세요, 닛산입니까? 그렇지. 자, 이것을 보아라. 이게 뭡니까? 이게 불란서산 길로틴이야. 예. 자, 일렬로 쫙 서라. 그리고 쳐내는 거죠. 몇 명? 2만 1000명을 쳐냅니다. 일본의 자동차 제조업 기업이 종신고용을 보장하는 기업이 일본 기업들은 이미지가 못 치는데 불란서에서 이미 한번 목을 치고 온 사람이야. 2만 1000명을 그냥 잘라버려. 그러니까 우선 일본 아저씨 아줌마들은 카를로스 곤 싫어하네요. 싫어하죠. 이미지가 나빠요. 기존의 일본 자동차 회사에서 그렇게 강렬한 정리 해고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자르고도 회사가 돌아갑니다. 그렇게 자르고도 르노한테 그 기술 같이 하더라도 사람이 남아 돌 정도예요. 그래도 그것도 당시에 적게 잘랐단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닛산이 한 번 더 위기가 옵니다. 르노를 합병해가지고. 이건 또 이제 추후 얘기인데 언제 위기가 오냐면은 또 한 번. 미국에 있는 그 리먼 형제들 10년 동안 다 닫아뒀던 이 프랑스산 이 단두대 길로틴을 이 까르소금 살짝 꺼냅니다. 세계 경제가 안 좋아. 그럼 우리 채산성이 악화되겠구만. 이거 참. 피 닦은 지 10년밖에 안 됐는데 서라. 줄 쫙 섭니다. 2만 명. 또 2만. 그러니까 총합 4만 1000명. 저번에 2만 1000명, 이번에 2만 명. 자,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현대로 돌아 다시. 일본에서 왜 카를로스 공을 못 죽여서 안다니까? 왠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쌓인 게 엄청 많아. 일본 사람들이. 카를로스 공이라고 하면은 말하잖아. 프랑스산 길로틴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일반 사람들도. 그리고 많이 파이어 했는데 자기는 연봉 너무 그렇죠. 많잖아. 자기는 연봉이 짱짱하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싫어하죠. 얼마냐면은 임원 보수가 28억 N 원이 아닙니다. 1년에? 1년. 그러면 일본 아주머니 아저씨들은 분노. 4만 1000명의 피를 흘리고 그 사람은 위에 앉아가지고 나는 회사를 재건을 했으니까 이만한 돈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러분들이 일본 사람의 닛산에 혹시 정리해고를 당한 사람들 가족이나 친척 아니면 친구 이번 최근에 있는 이 카를로스 공의 일본 사회의 일련의 사태 약간은 이해가 됩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거 같아요. 닛산이 방만 경영을 하시니까. 그런데 피를 흘리고 셀러리맨은 평생도록 일을 하더라도 못 번 걸 들어와서 목을 자르고 경영 재건해서 돈을 받아가니까. 참고로 카르소곤 전성기 시절에 이 임원 보수는 일본 모든 제조업 통틀어서 임원 보수 1위. 일본 사회가 용납을 못합니다. 닛산이 뭡니까? 일본 산업인데 사람들은 일산 닛산이라면 일본산이잖아. 지금은 닛산 두 글자 보면 일본산, 일제산, 메이드 인 재팬이잖아. 그 닛산을 프랑스에 뺏긴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거기 있는데 그 사람들이 더 단물을 빨아가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선 카를로스 곤 그 경찰 파이파이 했을 때 일본 사람들 약간 그 깨끗 느낌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걸 보고 통쾌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통쾌하다고. 왜 통쾌하다고 느끼느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의 경영 재건이라기보다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게 많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식 자체가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것도 있죠. 어찌 됐든 일로 가든 재건은 했잖아. 그러니까 일본식 사고방식 그 다음에 불란서 사고방식 다르죠. 그러니까 우짜운동 결과는 냈어. 닛산은 그 후로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 카를로스 공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경영 재건 그 다음에 한때 그렇죠. 세계 최대 판매량을 하게 돼. 1000만에 넘게 팔았다. 그러니까 팔았죠. 전 세계에서. 그 정도의 파워도 있었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사실도 많이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양면이 있습니다. 이 카를로스 공에 대해서. 만사를 평가를 할 때. 외부적으로 알려진 사실과 그런 일본 사회 내에서 내부적으로 알려진 거랑 상당히 많은 온도차가 있죠. 이 닛산은.